윤희는 다림질을 오랜만에 꺼냈다. 10년은 넘게 벽장 안에 그대로 접혀있던 다리미 판과 몇 번이고 사용법을 잊어버린 다리미. 그녀는 그것들을 꺼내놓고 작은 천으로 닦아내며 잠시 멈춰섰다. 이걸 다시 꺼낼 줄이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지만 그 속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익숙한 손놀림. 하지만 너무 오랜만이었다. 그 계기는 아주 단순했다. 며칠 전 정우가 다소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 셔츠 하나만 좀 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출장 가기 전에 세탁소에 맡겼어야 했는데. 윤희는 대답 대신 그의 손에서 셔츠를 받았다. 그리고 그 셔츠를 들여다보았다. 하늘빛 면 셔츠. 소매는 약간 해지고 단추는 여전히 단정하게 달려 있었다. 그런데 깃 부분엔 작은 자국 하나. 아마도 커피. 이거 자주 입는구나. 면접 볼 때도 이거 입었어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미소 지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다. 이 셔츠엔 그의 시간이 묻어 있다는 걸. 다리미에 물을 채우고 전원을 켠다. 예전엔 매일 아침 남편의 셔츠를 다리던 시간이 떠올랐다. 깃을 펴고 소매를 눌러주고 팔 부분을 부드럽게 펴내던 그 리듬. 남편이 떠나고 그 모든 리듬은 멈췄다. 그 후로 다리미는 벽장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시 셔츠를 다리고 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옷인데. 그녀는 조금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끝이 기억을 되살리듯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루를 다리고 있는 기분. 그날 저녁, 정우는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를 보고 놀랐다. 어머니, 이건 세탁소보다 더 깔끔한데요? 원래 하던 일이야. 익숙하지. 그는 웃으며 셔츠를 입었다. 이 셔츠, 이젠 더 편한 느낌이에요. 몸에 딱 붙는 느낌이랄까.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작은 무언가가 움직였다. 누군가의 몸에 맞게 다려주는 옷.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다. 며칠 후, 정우는 아무렇지 않게 셔츠 2장을 더 빨래통 옆에 놓고 갔다. 어머니, 세탁소보다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셔츠를 꺼내 다시 다리기 시작했다. 하나는 흰색, 다른 하나는 연한 회색, 각기 다른 감촉, 다른 구김, 다른 사람의 흔적. 그녀는 단추를 하나씩 확인하고 소매를 펼쳐서 접힌 선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깃을 눌렀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었다. 그의 하루를 정리해주는 일, 그가 지나간 시간, 그가 만난 사람들, 그가 했던 표정들, 모두가 이 셔츠 안에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걸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셔츠 안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떨어졌다. 그녀는 조심히 종이를 펼쳤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손 덕분에 하루가 정리된 기분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정우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종이를 접었다. 그리고 다음 날 자신도 작은 메모를 남겼다. 나도 오랜만에 다림질을 하며 살아있는 기분을 느껴요. 이후로 셔츠는 단순한 옷이 아니게 되었다. 셔츠 속엔 둘만의 편지가 숨어 있었고 그 편지는 서로의 침묵을 메워주는 역할을 했다. 서류 앞면 정우. 오늘 하루는 좀 무거웠지만 셔츠가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마음도 조금 나아졌어요. 서류 앞면 윤희. 다리미 끝에서 당신의 피로가 펴지는 것 같아요. 무게를 조금은 나눌 수 있겠죠. 그녀는 그 셔츠를 다리며 정우를 더 잘 알게 되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하루가 어땠는지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셔츠의 소매를 다리다 작은 구멍 하나를 발견했다. 실밥이 터져 천이 약간 벌어져 있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바늘과 실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바늘을 넣고 꿰매며 작게 혼잣말을 했다. 아프진 않았니? 그건 셔츠에게 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정우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가 겪고 있을 어떤 피로, 어떤 상처를 직접 묻지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작은 위로를 건네고 싶었다. 셔츠라도 다치지 않게. 그리고 그날 셔츠 속엔 이런 쪽지가 함께 들어갔다. 다리다 보니 아픈 자리가 보이더군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천천히 쉬어도 돼요. 그녀는 모른 척했지만 다음번 셔츠엔 정우의 글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셔츠가 어머니 손에서 잠깐 쉬었다 가는 것처럼 저도 이 집에서 쉬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처음으로 셔츠가 아니라 그의 등을 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창밖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윤희는 창가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책장 옆에 놓인 다림질판이 이제는 집의 일부분처럼 느껴졌다. 예전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졌던 그것이 지금은 오히려 편안함을 주고 있었다. 익숙해졌다는 건 누군가를 받아들였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정우는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다. 축축하게 젖은 외투, 그리고 비닐봉지 하나. 어머니, 오늘도 다림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지를 받았다. 그런데 열어보니 익숙하지 않은 셔츠가 들어있었다. 짙은 남색 셔츠, 천이 조금 거칠고 스타일도 정우가 입는 셔츠와는 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건 너 거 아니지? 정우는 조금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다. 네, 회사 동료 건데요. 사실 그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걸 부탁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윤희는 말없이 셔츠를 꺼냈다. 그래, 이왕 다리는 김에 하지 뭐.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속으로 작은 파장을 느꼈다. 나도 이제 누군가의 손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다리미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천 위로 다리미가 천천히 움직인다. 새로운 셔츠는 구김이 많았고 한쪽 소매에는 오래된 얼룩이 있었다. 그녀는 그 얼룩을 보며 그 사람의 모습을 상상했다. 조용한 성격일까? 정우처럼 말을 아끼는 사람일까? 아니면 반대로 잘 웃고 떠드는 사람일까?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에 남았던 건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기도 했다. 남편이 떠나고 자식들이 바빠지고 그녀는 어느 순간 부탁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무언가를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는 삶. 그 삶이 익숙했지만 항상 편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셔츠를 다리는 손길엔 자신을 다독이는 마음도 함께 담겼다. 정우는 그녀가 셔츠를 다리고 있는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녀는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그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다리미를 놓고 고개를 돌렸다. 뭘? 정우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친구 이름은 민재인데요. 어머니 셔츠 얘기를 자주 했어요. 다려진 셔츠를 입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그녀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 그래, 그 친구도 편했으면 좋겠다. 다음 날, 그녀는 민재의 셔츠 안에 쪽지를 하나 넣었다. 누군가 당신의 하루를 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따뜻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조금 덜 구겨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엔 작게 이름을 적었다. 정우 어머니 드림. 며칠 후 정우가 다시 왔을 때 그는 민재의 편지를 들고 왔다. 어머니, 민재가 답장을 남겼어요.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제 옷을 다려주고 편지를 남긴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편지를 읽고 나니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제 하루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꼈는데 누군가 그걸 펴주고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윤희는 그 편지를 접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정우가 물었다. 어머니, 남의 셔츠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다리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대답했다.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하거든. 구겨진 채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그날 밤 그녀는 다리미를 닫지 않았다. 대신 창가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젠 그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다. 그녀가 누군가를 만져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증거였다. 윤희는 그날도 변함없이 다림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손끝이 조금 무거웠다. 전날 무리했던 탓인지 어깨가 뻐근했고 손목이 시큰거렸다. 그녀는 살짝 다림질을 멈추고 주방에 가서 따뜻한 찜질팩을 데웠다. 나이 들면 이런 것도 일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웃었지만 속은 조금 헛헛했다. 그럼에도 셔츠는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번 셔츠는 민재의 것이었다. 지난번보다 더 오래 입은 듯 목 부분이 조금 해졌고 왼쪽 소매에는 작은 찢어진 자국이 있었다. 윤희는 바늘과 실을 꺼내 소매를 꿰매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이 전보다 덜 안정적이었다. 몇 번이고 실이 엇나가고 바늘이 손끝을 스쳤다. 이렇게 못해선 안 되는데. 그녀는 숨을 고르고 다시 집중했다. 그럼에도 그날 꿰맨 자국은 조금 삐뚤게 남았다. 다음 날 정우는 그 셔츠를 들고 민재에게 전했다. 며칠 후 민재가 다시 정우와 함께 찾아왔다. 어머니, 제가 직접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셔츠를 보여주었다. 여기 살짝 삐뚤어진 부분, 그게 너무 좋아서요. 윤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런 걸 좋아한다고? 민재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네, 이 자리가 누군가 손으로 꿰맸다는 증거잖아요. 요즘은 모든 기계로 딱 떨어지게 만들어지니까 이런 삐뚤한 선이 되게 사람 같아서요. 윤희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그 선이 이상하게 자랑스러워졌다. 며칠 후 정우도 자신의 셔츠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이 셔츠는요, 제가 제일 안 좋은 날에 입는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냥 이 셔츠 입으면 살짝 편해지거든요.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거 이불 같네. 이불이요? 응. 혼자 자는 밤에 가장 익숙한 이불 덮으면 조금은 덜 외롭잖아. 정우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느낌이에요. 정확히. 그날 저녁, 윤희는 다리미판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새로 꺼낸 셔츠를 보며 이건 누구의 셔츠일까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셔츠도 사람을 닮아가고 있구나. 처음 왔을 때는 그저 옷일 뿐이었지만 지금은 입는 사람의 하루와 마음이 묻어난다. 그리고 그걸 다리는 자신의 손도 어느새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다. 피곤한 날엔 조금 느려지고 기분 좋은 날엔 선이 반듯해진다. 그녀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그날 밤 정우는 식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남겼다.
그녀가 나중에 펼쳐본 쪽지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 저는 요즘 옷보다 손의 기억을 더 믿습니다. 셔츠에 남겨진 다림질 자국, 꿰맨 선, 그 모든 게 누군가가 제 하루를 받아준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윤희는 그 쪽지를 천천히 접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누군가의 하루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네. 그리고 찻잔을 들어올리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윤희는 그날따라 다리미를 천천히 꺼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느릿했고 물 주전자도 예정보다 늦게 데워졌다. 바람이 부는 아침, 창문을 반쯤 열어두자 커튼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녀는 다림질판을 창가 옆으로 옮기고 오늘 다릴 셔츠를 꺼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셔츠 하나를 따로 두었다. 정우의 셔츠, 잘 다려진 상태 그대로, 말끔한 선, 깨끗한 소매. 그녀는 그 셔츠를 자신의 옷장 안에 조용히 넣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예전처럼 들어왔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다. 문득 물었다. 어머니, 제가 드린 셔츠 중 하나, 혹시 못 보셨어요? 하늘색이었는데. 윤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응, 봤어. 세탁소에 두신 건가요?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어. 그 말에 정우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물었다. 으. 그녀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냥 그 셔츠가 집에 있는 게 좋더라. 내 셔츠인데도 그걸 옷걸이에 걸어두면 집이 덜 비어 보이거든. 정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럼 그 셔츠 어머니 옷이에요. 그 말에 윤희는 작게 웃었다. 며칠 후 그녀는 편지를 하나 남겼다. 다린다는 건 펴주는 일이면서 받아주는 일이야. 구겨진 옷은 누군가가 펼쳐줄 때 다시 입을 수 있게 되고 구겨진 마음도 누군가가 조용히 펴줄 때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그동안 너의 하루를 펴줘서 나도 내 삶이 펴졌단다. 그러니 그 셔츠 한 장 나한테 그냥 둬. 그날 밤 정우는 윤희가 자고 있는 거실을 지나 옷장 앞에 멈췄다. 조심히 문을 열자 하늘빛 셔츠가 반듯하게 걸려 있었다. 그는 그 셔츠를 꺼내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아래에 작은 메모 하나를 남겼다. 그 셔츠는 어머니 품 같아서요. 그 품이 제일 편했어요. 시간은 흘렀다. 이젠 셔츠를 맡기는 일도 편지를 남기는 일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다림질판은 여전히 창가 옆에 놓여 있고 하늘빛 셔츠는 여전히 윤희의 옷장에 걸려 있다. 그리고 정우는 가끔 그 집에 들러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고 간다. 말하지 않아도 둘은 안다. 서로가 서로의 하루를 조금은 펴주었다는 걸. 그녀는 셔츠를 다리다가 그를 다려주고 있었다. 끝. 까만 말풍선 여러분도 누군가의 마음을 펴줘 본 적 있나요? 혹은 자신이 구겨졌던 날 누군가 조용히 곁을 지켜준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기억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